클린스만 감독이 A매치 명단을 발표할 때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인터뷰를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10월 A매치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기자들과 따로 미디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질문은 손흥민과 김민재, 우리 대표팀의 핵심 멤버들이 지금 몸 상태가 100%가 아닌 걸로 알려져 있죠. 특히 손흥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토트넘에서 풀타임을 뛰지 못하고 교체를 당하고 있는 상태고, 김민재 같은 경우에도 경기를 앞두고 훈련에 빠지는 일이 최근에 몇 번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선수를 이번 A매치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특히나 손흥민, 황희찬, 김민재 등 유럽파 선수들은 부상 우려가 있어서 과부하가 걸릴 것 같다는 우려가 있다. 이번 소집 기간 동안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로테이션 계획은 있느냐 라는 질문을 했더니 클린스만 감독은 일단 결론만 말하자면 로테이션 하거나 빼지 않을 거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읽어보면요, 해외파 선수들의 피로도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시차 적응도 해야 되겠지만, 특히나 손흥민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이 유럽 대항전에 못 나가다 보니까 올해는 덜 피곤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대표팀은 일단 선수에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기 때문에 해외파 선수들도 한국에 왔을 때 국민 앞에서 경기할 수 있다는 기대감만으로도 90분을 다 뛰고 싶을 거다. 그래서 손흥민과 김민재, 황희찬처럼 유럽파들은 하루 이틀 정도 판단을 해서 컨트롤도 하고 운동량도 줄이면서 훈련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운동장에서 모든 것을 쏟고 팬들에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를 할 거다. 그리고 해외파 선수들은 장거리 이동에 익숙할 거기 때문에 지금 로테이션 하거나 뺄 계획은 전혀 없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이 공식적으로 손흥민과 김민재, 이렇게 몸 상태가 약간 좋지 않은 선수들을 이번 A매치 기간 동안 튀니지와 베트남전 이 두 경기에서 로테이션 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고요. 물론 손흥민과 김민재가 몸 상태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면, 특히나 부상이 있다면 경기에 나오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최대한 경기를 뛰게 하는 것이 클린스만 감독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클린스만 감독의 이야기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어요. 왜냐면 인터뷰를 보면요, 이번이 마지막 평가전이고 11월부터는 월드컵 예선이 있기 때문에 실전으로 돌입한다. 그리고 이제 곧바로 아시안컵이 있기 때문에 카타르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적을 내야 되는 일정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월드컵을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아시안컵의 우승도 달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흥민과 김민재를 활용을 해서 100%의 컨디션으로 우리 팀을 운영해보고 적응을 해보고 전술적인 실험을 하는, 실전을 앞둔 상태에서 모든 선수가 출전하는 실전과 같은 경기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어쨌든 손흥민과 김민재 이 두 명의 선수가 소속팀에서도 지금 관리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손흥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70분, 한 75분 이 정도 되면 무조건 빼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경기를 준비할 때 훈련장에 많이 안 나왔었죠. 훈련량도 조절을 하면서 약간 이 사타구니 쪽이 좋지가 않아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튀니지와 베트남을 만나잖아요. 튀니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한 경험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실험이 될 수 있는 경기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시안컵을 갔을 때, 특히나 아시안컵을 우승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에 일본, 호주, 사우디, 이란, 이렇게 우리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 팀들을 상대를 해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튀니지도 지난 월드컵에서 프랑스에게 승리를 거두기도 했지만, 그 전에는 일본을 만나서 일본을 완벽하게 압도를 하면서 심지어 일본 원정에서 이겼어요. 튀니지가 분명 강한 팀이거든요. 특히나 튀니지는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이란과 같은 팀을 상상하면서 경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클린스만 감독이 지난번에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베트남처럼 수비적인 팀들, 우리보다 개인 기량이 떨어지는 팀들을 상대로도 경기를 해봐야 월드컵 예선과 아시안컵에서 분명히 이런 팀을 만나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과 한국의 전력차는 매우 많이 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베트남전 정도는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손흥민과 김민재, 이렇게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특히나 몸 상태에 약간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선수들을 쉬게 해주면서 다른 선수에게 기회를 주고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경기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시안컵에 갔을 때도 베트남처럼 약한 팀을 만나면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체력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토너먼트를 준비하는 이러한 대회 운영이 분명히 돼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클린스만 감독도 손흥민과 김민재 선수가 몸 상태가 너무나 부담이 가는 상황이라면 두 선수를 풀타임을 뛰게 하거나 아니면 두 경기를 모두 뛰게 하지 않고 조금 쉬게 해주겠지만 어쨌든 A매치 전에 손흥민과 김민재를 만나기 전에는 로테이션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손흥민과 김민재 몸 상태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클린스만 감독이 그토록 매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는 국내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국외로 나가서 선수들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전술적인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이 나의 업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클린스만 감독 본인이 그토록 원하는 유럽파 점검은 이럴 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손흥민과 김민재의 몸 상태가 100%가 아닐 때 클린스만 감독이 토트넘에 가서 토트넘 관계자도 만나보고 손흥민의 몸 상태를 직접 확인하거나 바이에른 뮌헨에 가서 투엘 감독과 이야기를 해서 김민재의 출전 시간을 조절한다거나 이러한 이야기를 직접 가서 한다면 그러면 유럽파 점검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필요할 때는 정작 클린스만 감독이 어디에 있었냐? 지난번에 9월 A매치가 끝나고 나서 한국에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국외로 나갔는데 당시에 한국을 떠날 때는 유럽파 점검을 명목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난 곳이 유럽이 아니라 미국이었죠. 그리고 미국에서 개인 업무를 보다가 유럽파 점검을 위해서 유럽으로 건너갔다가 한국에 들어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축구협회에서도 했었는데 지금 클린스만 감독이 파악되기로는 미국에 간 다음에 유럽에 건너가지 않고 개인 일정만 소화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지금 손흥민과 김민재의 몸 상태를 확인을 100%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을 거다. 뭐 온 다음에 몸 상태를 체크해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잉글랜드 대표팀의 사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부상도 있었지만 일정이 워낙에 빡빡하다 보니까 지금 아르테타 감독과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잉글랜드 대표팀에 차출이 됐을 때 경기 시간을 제한을 하자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클린스만 감독도 내가 국내가 아니라 국외로 나가서 해야 될 일이 많다라고 했으면 사실은 그런 일들을 이번에 손흥민과 김민재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을 때 유럽으로 건너가서 본인의 역할을 했어야 됐는데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이번에 미국에만 있었던 거니까 클린스만 감독의 행보에 당연히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도 이번 인터뷰에서 똑같이 했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9월에 오랜만에 국내로 들어왔다가 다시 금방 나가서 비판 여론이 컸었다. 10월과 11월에도 또다시 나갈 계획이 있는지 질문을 했더니 클린스만 감독은 여론이나 팬의 우려나 걱정은 지속적으로 듣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대표팀 감독의 역할과 업무 방식 그리고 한국 언론사나 한국 팬들이 익숙한 역대 감독들의 업무 방식과는 나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려와 걱정이 있는 것 같다. 내가 생각하는 감독의 업무는 국제적인 시야, 국제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표팀은 결국 국제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상대가 어떻게 경기를 준비하는지 그리고 경쟁 국가 선수들이 어떤 리그에서 어떤 활약을 펼치는지 살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대표팀 경기는 국제적인 시야를 가지고 많은 것들을 보고 돌아다니면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것보다 국외로 나가서 유럽에서 경기들을 보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린스만 감독은 이번에 유럽에 가지 않고 미국에서 개인 업무를 했다라는 것이 매우 실망적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ESPN 패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투잡을 뛰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니까 한국에서도 토크쇼가 있다면 초대해달라 뭐 이렇게 농담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ESPN에 출연하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현대 축구의 흐름을 같이 공부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ESPN뿐만 아니라 스카이 스포츠 이탈리아, BBC에서도 내가 출연하고 있다.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현대 축구가 발전을 하고 변화하는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결국 국가대표팀 감독은
국제 축구와 현대 축구의 변화의 흐름을 캐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이 매우 긍정적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 클린스만 감독이 ESPN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업무들이 보시면요, 어떤 거냐면 토트넘 아스날 프리뷰, 뭐 스코어 맞추기, 약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현대 축구의 흐름을 분석하는 뭐 엄청나게 심도 있는 프로그램에 나가는 게 아니라 진짜 패널로 나가서 프리뷰를 하면서 뭐 이번 주에는 누가 부상이고 이번 주에는 어떤 이제 이슈가 있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토트넘이 이길 것이다 질 것이다, 이 예측을 하는 매우 라이트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현대 축구의 흐름을 이제 이해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것인지가 약간 의문이죠. 이게 결국에는 뭐 유럽에 가서 이제 유럽의 뭐 패널들을 만나고 유럽에서 경기를 보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 자택에서 정말 말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컴퓨터 켜놓고 화상 인터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지가 정말로 이제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도 이번에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 대표팀은 70%가 해외파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 사무실을 차려서 유럽파 선수들을 관리하고 관찰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국내에 있지 않더라도 해외에서 선수들을 파악을 하면서 노트북을 가지고 어떤 공간에서든 사무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내가 경기를 보는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이거는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맞는 말과 맞지 않는 말을 교묘하게 좀 섞고 있는 게 있는데, 당연히 지금 유럽파가 우리 팀의 주축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뭐 축구협회에서도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죠. 해외에 사무실을 차려서 일본처럼, 일본도 독일에 사무실을 열고 유럽파 선수들을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유럽에 사무실을 차려서 해외파 선수들의 몸 상태를 확인하는 그러한 이제 업무들이 늘어나면 당연히 우리 대표팀을 이끌어가는데 더 좋죠. 그런데 클린스만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본인이 국내에 상주하지 않고 해외에 나가서 선수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는 변명과도 다름이 없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클린스만 감독이 이번에 해외에 나갔을 때는 유럽을 간다고 해놓고 유럽을 가지 않고 미국에만 있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만 있으니까 K리그를 보는 것도 아니고 유럽파 선수들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본인의 개인 업무를 미국에 있는 자택에서 봤고요. 본인이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뭐 컴퓨터만 있으면 유럽과 미국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ESPN 패널로 나가서 활동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축구 팬들이 클린스만 감독의 행보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또다시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계속 반복되는 본인이 해외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 똑같은 답답한 인터뷰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클린스만 감독도 그런 것을 의식을 했는지 한국에서도 내가 보석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래서 최근에 K리그 경기도 몇 번 보러 왔었죠. 그래서 내가 미국 대표팀에 있을 때는 모리슨이라는 선수를 찾기도 했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국내파도 등한시하지 않고 선수를 찾아보는 감독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뭐 최근에 K리그 보러 오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이 미국 대표팀의 이 모리슨이라는 선수는 스완지 시티에서도 잠깐 임대로 와서 뛰었던 선수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선수는 클린스만 감독이 발견하기 전부터 미국 전역 대학 리그에서 MVP를 탔던 선수고요. 그래서 원래부터 시애틀로 이적이 예정되어 있었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클린스만 감독이 내가 발견을 해서 6개월 뒤에 시애틀로 갔다 라고 한 것처럼 이제 인터뷰가 나왔는데, 그런 게 아니라 모리슨도 원래부터 대학 리그에서 유명했던 선수고 심지어 시애틀 유스에서 큰 선수예요. 학업을 위해서 대학을 가서 대학 리그에서 뛰다가 다시 시애틀로 프로 계약을 한 거거든요. 아무튼 모리슨도 클린스만 감독이 발견했다고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일단 이 클린스만 감독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손흥민과 김민재의 몸 상태를 확인하는 건데, 그 확인하는 절차가 일단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클린스만 감독이 로테이션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클린스만 감독이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손흥민과 김민재의 몸 상태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을 것 같은데, 이번에 만나서 두 선수의 몸 상태를 파악한 다음에 두 선수의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조절을 해서 뛰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